허름한 옷차림의 친정아버지를 비웃던 시아버지, 사진 한 장에 무릎 꿇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돈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직업과 옷차림,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였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아버지는 정반대였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첫차를 타고 나가셨고 손등은 시멘트와 상처 자국으로 거칠었습니다. 좋은 양복 한 벌보다 작업복이 더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남들처럼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못해 늘 미안해하셨지만 대학 등록금만큼은 단 한 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배운 게 없지만 우리 딸만큼은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에게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그런 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가 낡은 점퍼와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돈어른은 참 검소하시네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가 부모님이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평소처럼 바랜 점퍼를 입고 오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요즘도 저런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편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남편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대형 건설사 회장이 친정아버지와 악수하며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수많은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 공로로 업계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으셨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계세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친정아버지는 제 말을 말리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옷을 입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본인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친정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값은 옷값으로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직접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정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구보다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깊이 남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생 거친 현장에서 일하시느라 손은 투박했고 옷은 늘 소박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삶을 살아오신 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옷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낡은 옷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